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1대 왕, 무기력한 군주로도 칭하기도 하고 일제에 의해 권자에서 쫓긴 비운의 황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고종의 최후. 최후. 그 마지막은 어땠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고종이 강제퇴위된 뒤로는 순종을 올리고 그냥 덕수궁에서 거의 갇혀 살다시피 합니다. 1919년 1월 21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종의 사인으로는 뇌출혈, 심장마비, 자연사, 독살까지 지금까지도 사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에요. 특히 당시에 고종의 독살설이 퍼진 데는 조선 총독부가 이 고종의 사망 사실을 즉각 공표하지 않은 것과 하루 지난 1월 22일에 고종의 서거를 밝힌 것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고종의 서거 날짜를 하루 늦게 밝혔을까요? 고종이 승하했을 당시 전후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단서는 고종이 죽기 전 기록입니다. 첫 번째 단서가 담긴 순준실록 한석준 씨가 읽어주세요. 네. 태왕 전하의 몸이 안 좋아져서 도쿄에 있는 왕세자에게 전보를 보냈다. 자작 이완용과 이기용에게 별도로 들어와 숙직하도록 하였다. 근데 왜 하필이면 친일파 이완용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좀 의심스러운데요. 찝찝한데. 맞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일본이 제일 신이 많은 신하들이었을 테니까 보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불길한 느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고종이 베이징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이징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은요, 망명 정보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 이 왕이 간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독살을 당한 이유는 고종의 해외 망명을 꾀하다가 그 계획이 누설되었고 이에 일제의 사주를 받은 이완용 등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일본의 그 당시의 주장은 한국이 원해서 합병을 한 거다 이거였는데 아, 그렇죠. 그게 깨질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고종이 죽기 전날 이완용이 고종에게 무언가를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뭐지? 이한용이 뭘 줬지? 식혜. 오! 식혜. 고종이 식혜를 좋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종은 이완용이 건넨 식혜를 먹고 네.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한석준 씨가 윤치호의 일기 읽어주세요. 홍건이 민영휘에게 들은 바로는 고종 황제가 식혜를 한 사발 먹고 난 후 1시간도 못 되어 현기증과 위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잠시 후 황제 육신이 심하게 마비되어서 민 씨가 도착했을 때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고 한다. 황제가 죽어가면서 민 씨의 두 손을 어찌나 세게 움켜쥐었던지 환관 두 사람이 손을 푸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한다. 야, 제가 봤을 때는 식혜에 이한용이 뭘 탔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고종의 사인을 뭐라고 말했나요? 그때 당시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의하면 고종의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신보에 의하면 식혜를 마셨으나 혼자 마신 것이 아니라 여러 나인과 함께 마셨으며 그 후 안락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뇌출혈이 와서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가능한. 68세면 그 당시에 다 장수고 그렇죠. 그리고 1월에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다가 뇌출혈이 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못 믿겠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고종의 시신 기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첫 번째, 당시 고종은 통넓은 한복 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팔, 다리가 하루 이틀 만에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서 고종의 옷을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종의 이는 모두 구강 안에 빠져 있었고 혀는 닳아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가 왜 빠지지? 독살! 정말 독인가? 독으로 인해서 이가 상해서 빠지고 혀가 손상되고 그런 건가? 정말?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네. 세 번째,
30cm-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심하게 부패되면 피부 혈관들이 그물처럼 보이게 돼서 이것을 부패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뇌출혈이라고 했죠? 또 그걸 보니까 또 어차피 그러네. 부검 안 할 거니까. 자기들이 부검하고 말고를 정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네. 독사를 하건 칼로 찔러 죽였건 사람들 모르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시신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지만 고종의 독살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종의 독살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네. 먼저 고종의 아들 영친왕이 결혼이 고종이 승하한 날인 1월 21일보다 4일 뒤인 1월 25일로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영춘왕의 결혼식 일정 조율 때문에 서거일을 늦게 알렸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고종의 시신 수습까지 함께 늦어지게 되면서 고종의 시신이 더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지. 왜냐면 이게 1월이잖아요. 저 당시에 실내 보온이 잘 되던 시기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아무리 봐도 한 10도 언저리였으면 그렇게 부패 빨리 진행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 시기에 과학 수사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죠.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네. 이 고종의 이런 사망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사실은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네, 저는 아직도 또 독살 같은 게 예전에 고종이 또 독살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고종이 그 좋아하는 그 커피에다가 독을 탄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아. 이미 그 전에 독살에 한 번 시도가 있었어요. 일명 고종 커피 독살설인데요. 1898년 러시아어 통역관이었던 김홍육이 뇌물 사건과 연관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에 이제 분함을 느낀 거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공이 있는데 나를 유배를 보내다니. 그래서 김홍육이 고종이 먹는 커피에 아편을 다량 섞게 됩니다. 야. 아편을 다량 섞게 됩니다. 야. 아니 아편 좀 다량으로 먹으면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고종 상태가 어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종은 다행히 평소 커피 맛을 잘 알았기 때문에 커피 향 자체가 이상하니까 조금 소량만 먹고 알아채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고종은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고종의 죽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종의 죽음은 건강상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독살설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한번 논리로 추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궁금하다 진짜. 아 근데 뭔가 저는 독살설 같은데 또 독살설도 아닌 것 같은 게 고종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죽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 분노해가지고 그 독립 3.1 독립운동처럼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아이, 있겠죠. 근데 또 그 베이징 그 얘기 들어보면 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독살설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거. 네, 스트레스 받으면 받지 몸도 말아라. 붓고 또 간혹 그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두 가지가 다 말이 되거든요. 독살이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네. 네. 뇌출혈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항상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정말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북경으로 피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죽였다. 이건 또 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고종 황제를 죽임으로써 이게 독립운동 같은 게 확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을 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건 이 고종의 사인을 그때 당시 길게 수사를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국의 엎어야지. 서름이죠. 네, 고종의 자기들 사인은 입장에서 명확히 엎어야지. 밝혀지지 않은 채 1919년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죠. 광화문, 종로 일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고종에 대해서 평가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중들이 저렇게 움직였다는 건 고종의 죽음에 대해 함께 붕괴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슬퍼한 거지. 그렇죠. 실제로 고종의 죽음 이후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지면서 이 분노가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면서 3.1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죠. 평가는 안 좋았고 결국은 고종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분개하고 슬퍼했을 것 같아요. 네.